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연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말이죠. 현존하는 권력의 핵심인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정의면 승부를 한 예는 없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은 야당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 당시 박정희, 전두환과 대결을 했지만은 현직 공무원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맞선 예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용감한 공직자 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가장 무모한 공직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분이 빛을 발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이 너무나 비열함으로 더욱더 대조적입니다.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 막강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군의 사령탑이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과 김정은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와 윤석열을 비교하면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어제 이른바 검찰 인사 제2차 학살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 총장이 딱 지시를 했습니다. 최강욱 공직 비서관을 기소하라 라는 명령을 중앙지검장에게 내렸는데 중앙지검장은 문재인맨입니다. 이를 거부하니까 그 밑에 있는 차장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법무부가 이것은 날치기 기소다. 참 말을 골라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날치기 기소다. 검찰을 감찰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세게 나옵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의 최종 결정권자로 되어 있다. 이 지검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최 비서관 기소를 미뤄왔는지 누가 수사 방해를 했는지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고 조선일보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명을 한 것은 이성윤 지검장이다. 만약 항명은 기소하라고 했는데 기소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이 됩니다. 구속감이에요. 구속감. 이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고 수사팀에도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지검장이 항명한 것이다.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도 대검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답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불구속 기소의 경우 차장 정결 사안이다. 특히 이번에는 검찰총장 결심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위법하지 않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기소의 적법, 불법은 법무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기소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검사 비리도 아닌 사건 처리를 법무부가 감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딱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적폐수사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된 이후 특히 조국 수사 그리고 울산 선거 부정수사 등을 지휘하는 모습은 아주 근사합니다. 왜 근사하냐? 국법 질서를 수호하겠다. 공무원이 특히 검찰이 국법을 지켜내겠다. 그리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이익이라고 합니다. 법률적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나설 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나설 때 그 모습은 아주 비장할 수도 있고 장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윤석열 총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그리고 조국 추미애와 대조가 되니까 더욱더 이 사람의 모습이 근사하게 보입니다. 이렇다면은 자기 대통령감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윤석열 씨를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무슨 술을 쓰고 있는 거 아니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건 아니겠죠.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 명의 대통령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면은 목숨을 걸고 싸웠든지 거기에 준하는 고생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들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승만 대통령은 고종을 쫓아내는 쿠데타 음모를 하다가 감옥에 가서 5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가 되니까 미국으로 가서 그 전에 미국에 갔죠.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지도했습니다. 그분이 건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바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군사 쿠데타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 전에 이분은 좌익 모험을 하다가 군수사기관에 가서 정기 고문도 당하고 무기징역 선고도 받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부인이 간첩의 흉탄에 돌아가시고 본인도 부하의 총으로 돌아가시고 한 이런 목숨을 건 생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도 12.12 사건을 통해서 나름대로 목숨을 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도는 아니죠. 이승만 정도는 아니죠.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숨을 걸는 민주화 투쟁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노무현 씨는 목숨을 건 민주화 운동은 안 했지만은 퇴임한 이후에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개발연대의 상징적 인물로서 목숨은 걸지 않았지만은 눈물과 땀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커트칼 테러를 당하기도 하는 등 그 흉터에 돌아간 부모님의 그 이미지를 이어받아 가지고 후광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문재인 씨는 가장 적은 희생을 치르고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입니다. 그걸 모르죠. 퇴임한 이후에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 정권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탄압이라고 해도 되죠. 이 정도 같으면. 자기 수족을 다 자르고 아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역대 검찰총장처럼 윤석열 씨처럼 정권으로부터 노골적인 압박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꿋꿋해요. 그리고 말이 적습니다. 지도자가 말이 적어야 돼요. 상당히 무겁게 보입니다. 기자회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겁게 보이고 가끔 한마디 하는 게 의미가 있고, 특히 지난 신년사가 근사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신년 집회 때 광화문에서 윤석열 총장의 연설을 틀어주고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틀어주니까 누가 대통령감인지 금방 거기서 판정이 나더라고요. 이 신년사에서 특히 이분이 주장하는 바가 아주 근사하다는 것은 헌법의 핵심 이 대목입니다. 바로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 정권이 경찰과 손잡고 선거 부정을 하면은 그게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국기문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의 범죄는 정권이 수사기관을 이용해서
부정선거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3.15 부정선거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때 부정선거를 지휘했던 최인규 내무장관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검찰이. 즉 헌법의 칼을 빼앗아 들고 문재인 정권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 이런 비장한 모습이 점점 국민들에게 뇌리에 가슴에 하나의 이미지로서 박히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왜 이렇게 약하게 보이냐 하면은 이 사람은 윤석열 총장처럼 드라마를 만들지 못했어요. 큰 악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므로 스토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윤석열과 스토리가 없는 황교안, 이 무게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은 무슨 스토리를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죠. 사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조국 수사 착수하자마자 조국을 물려버렸으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영웅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무리를 하니까 법치를 수호하겠다, 원칙대로 간다는 윤석열 총장이 일종의 아주 반대급부인데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체제 속에서는 정상적인 일을 하면 영웅이 돋보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외눈박이들이 사는 동네에 두 눈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은 아주 영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그 시대 정신과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해체해가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은 헌법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무너지는 법치를 바로 세울 사람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 시대 상황과 윤석열 씨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자신만의 드라마, 스토리가 맞아떨어질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분은 총장을 아마 그만뒀을 시기인 것 같고 앞으로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 청와대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